쇄신과 통합을 내건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첫 번째 안건에서부터 암초를 맞이한 모양새입니다. 징계에 대한 사면을 내놨지만 정작 당사자들이 반대를 하고 있는데 홍준표 대구시장의 발언이 특히 의미심장합니다. 먼저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의 목소리 듣고 오시겠습니다. 한 단어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통합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생각은 달라도 사람을 미워하지 말자. 이런 통합입니다. 내 기본 원칙은 생각은 달라도 사람을 미워하지 마라. 다 해당되는 겁니까? 네. 징계받은 사람? 제가 알기로는 5명 다 우리 안에서 우선 통합을 해야 돼요. 안에서. 예, 안에서 이제 거침없이 네. 우리의 서로 이견과 의견을 없애야 돼요. 네, 홍카콜라로 불리는 홍준표 대구시장 SNS에 요즘에 글을 많이 올리고 있는데 자, 듣보잡이 당권 잡았다고 설친다. 나는 새로운 세력과 다시 시작하면 된다. 혁신의 본질은 지도부의 총사퇴와 새판짝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윤기찬 부위원장님, 새로운 세력과 다시 시작한다는 얘기가 새로운 세력이 뭐 제3신당이라든지 뭐 다른 사람들과 함께하겠다 그 뜻은 아니겠죠? 뭐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 단어인데요. 네. 일단 그 뒤에 이어지는 홍준표 시장의 말에 따르면 아마 김기현 대표 체제인 것 같아요. 김기현 예. 대표 체제가 아닌 체제. 그런데 어쨌든 지금 대구시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박근혜 전 대통령뿐만 아니고 나도 있다라는 어떤 존재감에 대한 피력이 이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면 다음 총선에서 대구가 경북이 또 약간 뭐 좀 비어 있다. 이런 취재 얘기가 있잖아요. 그러면 네. 거기에 누가 이제 들어올 여지가 없잖아 있다. 이준석 대표가 신당을 차리니 무소속금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 본인은 그런 가능성을 열어두면서 본인의 어떤 존재감을 어필하고, 그러니까 대통령에 대한 비난은 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김기현 체제에 대한 비판만 하지 네. 유승민 전 의원처럼 대통령을 직접적인 책임 주체로 언급한 적이 사실상 없어요. 예. 그렇다면 김기현 체제와 다른 세력, 다른 지도부 이런 부분을 언급한 게 아닌가 싶고, 어쨌든 좀 지나봐야 알겠지만 일단 홍준표 대표 시장의 말도 눈여겨봐야 되는 부분이 없잖아 있는 것이 혁신의 방향과 내용에 어느 정도 참고할 부분은 없잖아 있다. 그러니까 대표가 사퇴하려는 취지가 아니고 사실상의 통합도 중요하지만 통합은 혁신 이후에 통합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혁신 내용이 통합에서 그치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어려운 얘기지만 어쨌든 두 분의 인요한 혁신위원장과 홍준표 시장의 말을 섞어서 좋은 방향을 제시하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입니다. 예. 지금 윤기찬 부위원장 얘기하신 대로 대구시장 홍준표 시장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비판을 직접적으로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난 대선 경선 때도 깨끗하게 그 결과에 승복했던 적이 있죠. 그 목소리 듣고 오시겠습니다. 경선 결과에 깨끗하게 승복합니다. 윤석열 후보님께 축하드리고 국민 여러분들과 당원 동지 여러분들이 모두 합심해서 정권 교체에 꼭 나서 주도록 당부드립니다. 예. 저 얘기하고 나서 이제 대구로 낙향을 해서 대구시장에 출마를 한 거죠. 자, 홍준표 시장은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을 포용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해왔습니다. 나는 총선까지 쳐냈지만 이준석도 안고 유승민도 안고 가라라고 지난 7월에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박원석 전 의원 보시기에는 어쨌든 홍준표는 이렇게 대통합을 얘기하고 있다는 얘기죠. 근데 본인의 이제 사면과 관련해서 본인에 대한 징계를 면해주겠다는데 저렇게 확 반발하는 이유는 뭘까요? 일단 이제 이 사면이라는 표현이 적절치 않은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징계 취소거나 징계 정지인데 정치적 의미를 부여해서 이제 사면 보다 좀 더 극적인 효과를 의도한 게 아닌가 싶은데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그 대목을 굉장히 불쾌해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죄가 있는 걸로 보인다. 이거죠? 그렇죠. 이게 이제 사면이라는 거는 죄를 사해 준다는 뜻인데 네. 그럼 내가 죄졌단 말이냐. 특히 이제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에는 내가 사실은 굉장히 부당하게 쫓겨난 건데 네. 그 부당하게 나를 쫓아낸 상황에 대해서 문제 지적은 안 하고 내가 마치 죄진 사람처럼 나에게 무슨 사면을 거론하냐 이런 입장인 거고 홍준표 시장도 비슷하죠. 사례가 좀 사안이 다르긴 합니다만 그리고 이제 홍준표 시장께서는 지난 이제 국민의힘 전당대회 때부터 김기현 그 대표하고 약간의 이제 이상기류가 흐르기 시작해서 전당대회 때 그렇게 유력 주자들을 다 쳐내고 김기현 대표를 그렇게 대표로 만들어낸 것에 대한 문제의식을 저분이 갖고 계세요. 예.
그리고 이제 김기현 대표 체제가 들어선 이후에 조금 이제 대통령실과는 온도나 이 방향을 달리하면서 당내 통합을 이루고 총선 경쟁력을 높였어야 되는데 사실상 뭐 수합이 역할을 하고 있는 거 아니야 이런 비판적인 문제의식을 계속 드러냈거든요. 저는 그 연장선에서 그런 어떤 비판적 의견이 섞여 있는 거라고 보고요. 근데 이제 홍준표 시장께서는 몸은 대구에 계시지만 저분의 정치적 레이더는 여의도 한가운데 있거든요. 예. 그래서 모든 사안에 대해서 거의 다 논평을 하시고 결국 대선 주자로서의 이제 본인의 위상과 또 본인의 그런 어떤 대선 주자로서의 앞으로의 가능성을 잃지 않겠다. 중앙 정치에 끊임없이 개입하겠다. 근데 당이 이대로 가면 지금처럼 이렇게 정치를 좁게 하면 총선도 지고 전망이 없다. 그러니까 당대표를 2번이나 해본 분으로서 사실은 홍준표 그 대구시장이 갖는 촉이 있거든요. 정치에 대해서. 그런 촉만은 누구보다 예리한 것도 사실이고 정치권의 정평이 나 있는데 그럼 그 중에 새로운 세력이라고 얘기한 건 누구로 생각하세요? 저는 김기현 대표 체제가 아닌 그 총선 전이 됐든 아니면 총선 이후가 됐든 뭐 비대위원장이든 아니면 새로운 당대표. 예, 새로운 지도부라고 얘기합니다. 저분이 내가 30년 이 당의 그 중심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뭐 당을 나가가지고 이럴 가능성은 없어 보여요. 예, 그렇군요. 자, 홍준표 시장 많은 분들이 잊고 계실 텐데 지난 7월에 수해로 많은 국민들이 피해를 입던 와중에 골프 쳤다는 이유로 구설수에 올랐었죠. 그 당시의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런 터집 잡지 마세요. 직무감찰. 그게 어제 오늘 이야기도 아니고 그걸 갖다가 뭘 터집 잡았다고 볼때처럼 던져가지고 이게 무슨 짓인지 내가 모르겠네. 당시 상황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국민 정서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점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수해로 상처 입은 국민과 당원 동지 여러분들에게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사과 말씀 드립니다. 예, 앞에 트집 잡지 말라고 했던 말과 뒤에 사과하는 표정이 많이 대조가 되는데 홍준표 대구시장이 워낙 정치를 오래 했기 때문에 저런 문제에 대해서는 깔끔하게 사과를 했다면 징계까지 혹시 가지 않았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